중산층의 기준이 뭡니까 했더니 뭐 중산층의 기준이 좀 더 돈입니까? 자, 후회하는 세 가지. 제일 큰 게 뭔가 하면은요, 미친 듯이 일만 했는데 특히 우리 나이 땐 그래요.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일도 없고 그게 생각만큼 중요하진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퇴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필요해서 나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번 정도는 만나줄 테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거죠. 이거 잘나지도 않은 녀석이 잘난 척하네. 아이씨, 내가 왜 이것을 뭐 안 나가? 이게 가장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인생 2막을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현직에 있을 때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우리 아이들한테 너 공부 잘해야 돼, 너 서울대학교 가야 돼, 너 1등 해야 돼. 이 이유도 뭔가 하면은 다른 아이들을 누르고 최고가 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60이 넘고 난 다음에 은퇴 후에도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사는 것은 삶이 너무 팍팍하지 않을까요?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뭐가 내가 행복할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베풀 것인가? 그 다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소소하지만은 자주 내가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찾아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제주도에서 강의를 하는 어떤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퇴직 1년을 남긴 분인데 이분이 그러시는 겁니다. 당신께서 2년 전에 뇌출혈로 쓰러졌대요. 왜 뇌출혈로 쓰러졌냐면 그 시점에서 이 승진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프레스가 엄청나게 강했다라는 이야기죠. 해서 그것 때문에 일을 하다 딱 쓰러지고 났는데 쓰러지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이야기예요. 다행스럽게도 큰 장애 없이 복귀를 했는데 별거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몸을 혹사하면서 내가 왜 그랬는가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러한 자기가 어리석었다라는 그 자책감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다른 분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가 하면은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중산층의 기준이 뭡니까 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부채 없는 30평 이상의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월 소득은 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세 번째,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는 가지고 다녀야 된다. 자, 네 번째,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해외여행을 가야 된다. 다섯 번째, 적어도 1억 정도의 은행 예치금이 있어야 된다. 너무 중산층의 기준이 좀 더 돈입니까? 하다 보니까 팍팍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중산층의 기준이 달라요. 그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뭔가 하면은 집 안에 테이블 위에 하나 정도의 어떤 시사지는 있어야 된다. 프랑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요리를 하나 이상은 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돈에 대한 거 얘기한 것도 없어요. 너무나 우리가 돈 하면서 기본적인 가치를 우리가 잊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작은 성취감들을 가지고 왔어요. 행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요, 큰 일을 달성했다고 행복한 것, 물론 기쁘겠죠. 기쁘고 행복한데 그게 오래 못 가요. 하니까는 소소한 것들을 계속해서 달성해 가면서 소소한 것들을 많이 겪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후회하는 세 가지. 제일 큰 게 뭔가 하면은요,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가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느냐고 가정도 저기 했어, 건강도 배쳐 하면서 하여튼 미친 듯이 일만 했는데 특히 우리 나이 땐 그래요.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일도 없고 그게 생각만큼 중요하진 않더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건 돈과 관련된 말씀드리는데, 내가 좀 더 일찍 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을까? 이건 연금을 받아볼 때가 되면 이게 점점 더 커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저는 젊은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요. 세액 공제형 상품들이 있어요. 연금 저축 상품이 있습니다. IRP 상품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세액 공제를 받으면서 일찌감치 연금에 대한 것들을 젊어서부터 가져가는 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왜 우리 아이들과 좀 더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런 게 어떤 때 많이 나오냐면요. 자녀들이 결혼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 아이들한테 못해줬던 것들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세요. 여행을 하는 것도 좋고 같이 놀아주는 것도 좋고, 솔직히 살아보니까는요 30년 금방 가더라고요. 40년 금방 가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 와이프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나하고 많이 지내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내 아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 아니라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생활이나 어떤 만남이 직장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직장에서의 관계는 어떤가 하면 이게 목적을 가진 관계들이거든요. 내가 퇴직할 때쯤 되면은 저는 이 관계의 어떤 위기에 있어서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직위도 가장 높을 것이고 또 사회적 그 주변의 영향력도 제일 많을 겁니다. 진짜 내가 좋아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필요 때문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퇴직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전에 내가 좋아서 만나는 친구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필요해서 나하고 만났던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번 정도 만나줄 테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마음의 상처를 더 받게 되는 거죠. 내가 현직에 있을 때 힘이 있으니까 나한테 간슬기 빼줄 듯이 하더니 내가 그만뒀다고 나를 쌩까? 하면서 사람에 대한 실망 무지하게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난 퇴직을 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현직에 있는 친구는 후배들이 있어요. 궁금해서 같이 점심을 먹으려고 같이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자, 점심 먹고 그다음 커피 한 잔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상대는 복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고 커피 한 잔도 여유 있게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그게 아닌데 내가 민폐가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는 이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900명 가운데서 죽은 친구도 있어요. 그다음에 망가진 친구도 있습니다. 또 아주 잘 나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만납니다. 골프 좋아하는 친구도 골프 치고, 등산 좋아하는 친구들은 등산하고, 등산이 버거우면 트레킹하고, 자전거 타고, 재밌는 거 먹으면 기승전술이에요. 꼭 그 과정에서 잘났다고 하는 녀석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실망을 하게 돼요. 잘나지도 않은 녀석이 잘난 척하네. 아이씨, 내가 왜 이것을 안 나가? 이게 가장 우리가 지양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지양해야 되는 것은 혼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다음과 같은 건배사를 제안을 합니다. 빠삐용이라는 그 건배사 기억하세요? 빠는 뭔가 하면은요,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말자. 삐는 가능하면 삐지지 말자. 용은 삐진 녀석이 있어도 용서하자. 그래서 이 빠삐용 정신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지내는 방법.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좀 갖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호기심, 사물에 대한 호기심, 또 새로운 문물에 대한 호기심. AI가 난리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호기심도 좀 가져보세요. 자, AI가 나한테 어렵다. 그러면은요, 요즘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호기심을 갖고 다양한 것을 배우는 것이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혹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지역의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실제 공공도서관에 가보면은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눈에 띄어요. 다양한 강좌도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볼거리들도 있고, 시설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서울이 잘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50% 센터, 50% 재단이 있어요. 이것은 50, 60 세대가 모여서 같이 뭐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다시 재능 기부를 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것도 소개를 받고 그래서 같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또는 주민센터별로 전부 다 문화센터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아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생각보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니까는 돈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기심을 갖고 주변의 것들을 찾아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방법들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2막을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커다란 마스터 플랜을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퇴한 직후에 앞으로 60대, 70대, 80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건강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가 활동은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자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또는 내가 일은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그다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기본적인 5가지들이거든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본인의 마스터 플랜을 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본인의 역할을 찾아줘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난 비록 은퇴를 했지만 난 앞으로 계속 일을 할 거야.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경력을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건 해피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빚이네. 그럼 여기 이 경력을 보완해 줘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받거나 학위를 따던가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경력이 전혀 쓸모가 없어. 그럼 새로운 경력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나를 분석해 보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일을 찾아주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라는 이야기예요. 남들이 찾아줄 수가 없어요. 내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자면은 진짜 열정이 필요한 시기가 바로 지금서부터라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평생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의 질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자, 이 3가지 계획을 세우자, 나의 역할을 찾자, 그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평생 할 수 있는 일로 만들어 보자. 이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